동해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에 대한 일부 지정 해제가 추진됩니다. 단봉지구는 80%가량이 연말까지 해제될 전망입니다. 6.25 전쟁으로 생겨난 남북분단의 현장인 비무장지대 DMZ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사는 생태계에 보고가 됐습니다. 강원도의 지방 소멸 위험도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도내 지자체 가운데 절반 넘는 10곳은 고위험 도시에 포함됐습니다. 업무 부담이 많은 사회복지 분야 근무자들이 압박감과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조규환 앵커의 휴가로 이번 주는 제가 진행을 합니다. 경제자유구역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동해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에 대한 일부 지정 해제가 추진됩니다. 단봉지구는 80%가량이 연말까지 해제될 전망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북평국제복합산업지구에 대한 일부 지정 해제가 추진됩니다. 2017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데 따른 자발적 조치입니다. 지난달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북평지구 전체 면적 208만 제곱미터 가운데 194만 제곱미터를 차지한 단봉지역의 일부 해제안이 의결됐습니다. 지정 해제를 요청한 면적은 단봉동 일대 158만 제곱미터로 북평지구 전체 면적의 73%에 달합니다. 이렇게 되면 단봉동 일대는 LH에서 개발을 추진하는 36만 제곱미터만 남게 되고 대신 사업 기간은 3년 연장됩니다. 평가에 잘못 받고 그랬으니까 자발적으로 그 지정 해제를 하는 거지요. 하고 이제 그 개발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남기는 식으로. 역시 사업 부진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은 망상 4계절 명품 해양복합 관광지구도 망상뜰 등 절반가량의 면적을 축소하는 계획안을 제출했는데 안건이 상정되지는 못했습니다. 북평지구와 망상지구의 일부 지정 해제안은 오는 9월쯤 최종 결과가 통지되고 연말까지 해제 고시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의 지방 소멸 위험도가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세 번째로 위험도가 높아졌고 도내 지자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곳은 고위험 도시에 포함됐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원도의 지방 소멸 위험 지수가 지난 2013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지방 소멸 위험 지수는 가임기 여성의 수를 65세 이상 고령자 수로 나눠 1.0보다 낮으면 쇠퇴 단계로 진입하고 0.5 이하면 소멸 위험이 크다는 뜻입니다. 올해 강원도의 소멸 위험 지수는 0.58로 전남과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를 기록해 지난 2013년 이후 위험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도내에선 양양군이 0.281로 지방 소멸 위험 우려가 가장 크고 영월, 횡성, 평창, 고성, 정선, 홍천, 태백, 삼척, 철원 순입니다. 특히 지난해 태백과 삼척이 도내 시 지역 가운데 처음 포함됐었는데 올해 철원군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단순히 그 농어촌 낙후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 광역 대도시나 아니면은 우리 혁신도시와 같이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곳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확산되고 있다. 지방 소멸 위험도가 높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교육과 고용, 부동산과 지방 재정,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안에 도시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연구 결과들은 인구 문제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최우선의 해결 과제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65년 전 6.25 한국전쟁이 끝나고 남과 북이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양측 사이에는 비무장지대 DMZ가 생겨났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상징하는 곳이지만 수많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사는 생태계의 보고가 됐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생겨난 비무장지대 DMZ. 임진강에서 고성까지 240km에 걸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이 2km씩 물러나 설정한 공간입니다. 오랜 시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살 만큼 생태계의 보고가 됐습니다. 최근 국립생태원이 DMZ 일원의 생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900여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로는 멸종위기 1급인 사냥을 비롯해 담비와 물장군 등 101종이 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지난 2006년 충북 월악산에서 국내 최초로 발견된 희귀생물 등불 왕거미가 DMZ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국내에 분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상당수가 비무장지대 DMZ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체 267종의 37.8%에 이르며 이는 DMZ 일원이 우리나라 면적의 1.6%에 해당한다는 걸 감안하면 DMZ에 서식하는 야생생물은 첫 조사가 이루어진 40여 년 전보다 1,100여 종이 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상징하는 DMZ 비무장지대가 중요한 생물 보호 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국민의 복지를 위한 현장 출동과 상담이 많은 사회복지 분야 근무자들은 24시간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당수 압박감과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화재 감지기에 가짜 연기를 뿌리니 경보음이 울립니다. 가스 누출 시험을 하자 가스 감지기도 울리고 자동으로 119에 신고됩니다. 테스트했습니다. 네, 잘 들어갑니까? 홀몸 노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입니다. 매일 활동 감지기와 화재, 가스 감지기, 외출기기와 응급 호출기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명이 담당하는 홀몸 노인은 260여 명. 언제 어르신들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지만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은 더욱 걱정입니다. 안전 확인이 안 되었을 시에는 저희 애간장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이 안 되었을 시에는 어르신 집을 직접 방문을 해서 아동학대 신고나 관련 상담 전화가 수없이 오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현장 조사원들은 밤낮 없이 하루 3-4번씩 출동합니다. 상담과 정서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례관리원은 각자 50여 명씩 맡고 있습니다. 업무량 과다도 문제지만 폭언과 욕설, 폭행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물건을 던진다거나 아니면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있고요. 또 현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관에 복귀했을 때부터 이제 항의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24시간 항시 출동해야 하는 긴장 속에 살며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보호책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가 좀 개선이 되겠다. 지금 우리가 그 사업들은 다 1년, 2년 정부 사업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1.8년. 견디다 못해 폭염 속 거리에 나와 처우 개선을 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도 학교운영위원회 총연합회와 학부모회 연합회는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태백 특수학교 사태에 대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도교육청의 신속한 감사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태백 특수학교 성폭행 사건이 알려진 지 30여일이 지났지만 엄격한 처벌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성추행 의혹이 추가로 나오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태백 특수학교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다며 태백 특수학교 이사의 총사퇴와 태백 특수학교 공립화 그리고 동해 특수학교 설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고성군이 남북 교류 협력 기반 조성과 산불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국도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지난 10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산불로 피해를 본 폐기물 처리 시설 복구와 통일전망대 기반시설 정비 등에 필요한 26억 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에는 강원도를 방문해 해중경관지구 사업 선정과 남북 산림협력센터 건립 등에 필요한 5억 5천만 원의 도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삼척시 원덕 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이달부터 착수됩니다. 삼척시는 원덕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끝내고 다음 주 주민 설명회를 가진 뒤 실시 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어 편입 사유지 보상 작업에 착수해 올 연말까지 행정 절차와 부지 확보를 마치고 내년에 본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삼척시는 원더급 월천리 14만 8천 제곱미터에 19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1년까지 농공단지를 조성해 40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최승준 정선 군수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일방적 복원이 아닌 활용을 건의했습니다. 최 군수는 지난 10일 지역 현안 건의와 국비 확보를 위해서 행정안전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올림픽 유산인 알파인 경기장의 일방적인 복원은 지역 의견을 무시한 처사고 복구 계획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알파인 스키장 재난 위험 해소를 위한 추가 예산을 요구하고 올림픽 유산의 가치 창출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무산 위기에 놓였던 강원도지사배 생활체육 축구대회가 예정대로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속초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속초시 축구협회는 예산 추가 지원 문제로 인한 속초시와의 갈등으로 대회 유치를 포기하려 했지만 대회 참가자들의 불편이 예상돼 예정대로 속초에서 대회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속초시 축구협회는 당초 대회 예산으로 책정됐던 4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스스로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속초시와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내 고속도로 하이패스 무단 통과 행위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신창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도내 고속도로 하이패스 무단 통과 행위는 지난 2013년 28만여 건에서 지난해 78만여 건으로 크게 늘어나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요금 체납액도 2013년 9억여 원에서 지난해 28억여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신 의원은 하이패스 무단 통과를 막기 위해 3회 이상 상습 체납자의 차량 압류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척시 근덕면 매원리 해변의 침식 방지 공사와 함께 해양 환경 영향 조사가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